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그저 노력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모이고 머무는 자리에 따라 움직이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특정한 날들을 통해 그 기운을 다루었고 그 안에서 복을 불러들이는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오는 9일 말복은 마지막 복날이자 여름의 불기운이 마무리되고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전환점입니다. 초복이 금전운을 여는 시작의 날이었다면 중복은 그 기운이 과열되지 않도록 지키는 날이었지요. 그리고 말복은 흩어진 기운을 정리하고 복과 재물운을 내 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날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집안과 생활 속 흐트러진 기운을 정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금기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복을 단순히 더위가 끝나는 날로 본 것이 아니지요. 남은 한 해의 금전운과 재물의 그릇을 완성하는 날로 여겼기에 말복 하루의 태도와 실천이 하반기 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말복날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과 꼭 먹어야 복 받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행동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말복은 여름의 마지막 복날로 한 해 금전운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고정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을 단순히 더위가 꺾이는 날로 보지 않고 한 해의 운을 다듬고 재물을 붙잡는 결속의 날로 여겼지요. 금전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함께 움직입니다. 초복에서 불러온 기운이 여름 내내 흘러다니고 중복에서 그 과열된 흐름을 다스리며 지켰다면 말복은 이제 흩어진 재물운을 한데 모아 내 자리에 붙잡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을 잠그는 날이라고 부르지요. 사실 여름철에는 더위와 피로로 인해 지출이 늘고 충동적인 소비나 불필요한 외부 활동으로 금전의 기운이 쉽게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복을 기점으로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면 올 하반기에는 돈의 흐름이 안정되고 재물운이 내 안에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말복 무렵이면 묵은 물건을 정리하고 생활 패턴을 다잡으며 몸과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금전운의 흐름을 바로잡는 풍수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특히 말복에는 쓸 돈, 모을 돈, 줄일 돈을 명확히 구분하면 좋습니다. 재물을 머물게 하는 힘은 단순히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 돈의 통로를 맑게 하고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말복의 태도와 선택, 그리고 작은 풍수 실천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재물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날은 무척 중요하지요. 그러니 오는 9일 말복은 흩어진 금전운을 한 곳에 모아 고정시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 하나가 그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 조상님들은 복날 음식의 선택을 단순히 건강을 위한 보양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운을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어떻게 붙잡느냐가 음식과 연결된다고 하셨지요. 말복은 특히 기운의 정리와 안정이 핵심이므로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흐트러지게 하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고요하고 맑은 기운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탁하거나 산만한 기운이 스며든 음식은 하반기 재물의 통로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피해주세요. 말복 무렵에는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기름진 음식이 금전운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 내내 몸이 지쳐있고 장기가 약해진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열 기운이 과도하게 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운이 위아래로 흩어지고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몸이 무거워지면 재물운 역시 느려지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져나가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말복이라고 해서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면 순간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금전운은 무겁고 탁해집니다. 말복은 복을 붙잡아야 하는 날이므로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복에는 특히 묵은 기운이 담긴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 먹고 남은 반찬, 오래 냉장 보관한 음식, 남은 음식을 섞어 만든 잡채나 정 같은 제가공 요리는 모두 기운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마다 새 음식을 장만하며 묵은 것을 비워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 때문이 아니라 묵은 기운이 복을 막고 재물의 문을 닫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복에는 되도록 새 재료로 그날을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드셔야 금전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젓갈, 장아찌, 김치 등 발효 음식은 조금은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기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말복은 여름의 불기운이 가라앉고 가을에 서늘한 수기가 들어오는 시점인데 짠맛이 지나치면 몸의 수분과 기운을 말려 재물운이 흩어집니다. 특히 말복 무렵 장아찌나 젓갈을 과하게 먹으면 속이 마르고 마음이 예민해져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풍수에서는 입맛의 과한 자극이 곧 금전운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말복에는 음료 섭취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몸이 갈증을 느끼기 쉬운데 커피나 탄산, 당이 들어간 음료를 과하게 마시면 기운이 산란해집니다. 특히 아이스커피나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는 순간적인 기분 전환은 되지만 풍수적으로는 허한 기운을 키워 재물운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기운이 산만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지출과 충동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지요. 또한 말복이라고 해서 보양을 핑계로 지나친 과식이나 늦은 밤 야식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풍수에서는 밤에 먹는 음식은 기운을 아래로 쏟아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다고 봅니다. 야식과 과식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특히 말복처럼 기운을 모아야 하는 날에는 과식으로 인해 중심이 무너지면 하루 동안 모은 재물운도 함께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말복을 단순히 더위가 꺾이는 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의 금전운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날로 여겼기에 말복의 밥상에는 반드시 그날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말복의 핵심은 정리, 보존, 씨앗 심기입니다. 초복에는 기운을 불러들이고 중복에는 과열된 흐름을 다스렸다면 말복은 이제 흩어진 기운을 모아 단단히 잠그고 하반기에 재물을 불러들일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이 원리에 맞는 음식은 기운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며 몸 안에 에너지를 차분히 쌓아두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어야 합니다. 먼저 말복에는 화려한 음식보다 차분하게 기운을 모으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버섯전골인데요. 버섯은 땅의 기운을 머금은 식재료로 흩어진 에너지를 붙잡아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 새송이처럼 다양한 버섯을 넣으면 재물의 흐름이 여러 갈래에서 모여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복에 버섯전골을 차려 먹으면 몸과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면서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말복에는 단순히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음식보다 지나치게 솟구친 기운을 차분히 정리하는 보양식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능이버섯이 들어간 닭죽입니다. 능이버섯은 숲의 깊은 기운을 품은 식재료로
풍수에서는 기운을 정화하고 흡수하는 약재성 버섯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닭고기의 중심 에너지를 더해 지나친 열기는 잠재우고 몸 안의 중심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말복 보양식이 완성되지요. 죽의 형태로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없고 기운이 안에서 쌓이고 머무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전운을 잠그고 하반기 운세를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음식이 됩니다. 특히 흰죽 베이스의 들깨와 능이, 찢은 닭살을 넣은 형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단단히 눌러주는 식단입니다. 풍수적으로도 복이 들어와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가장 정중한 방식입니다. 전복은 예로부터 부귀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풍수에서는 물속에서 자라며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식재료로 분류됩니다. 특히 말복처럼 기운을 잠그는 날에는 중심은 살리고 겉은 눌러주는 보양식이 필요한데요. 전복과 들깨의 조합은 그 흐름에 딱 맞습니다. 들깨는 과열된 불기운을 정제하고 전복은 금전운의 순환을 조용히 살리는 수기운을 불러옵니다. 조선시대 상류층에서도 여름철 말미에 전복을 탕으로 끓여 기운을 흩뜨리지 않고 붙잡는 음식으로 애용했지요. 말복에는 이렇게 깊고 진하지만 가라앉는 에너지를 가진 보양식이 재물의 그릇을 차분히 완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흑임자는 풍수에서 기운을 모으고 재물을 붙잡는 씨앗의 상징입니다. 검은색은 흡수와 안정의 기운을 의미하며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먹으면 재물운의 구멍을 막고 하반기 재정을 튼튼히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복의 흑임자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끓여 드셔보세요. 흑임자죽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 안에 단단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씨앗과 곡물로 만든 죽을 먹으며 복을 심고 기운을 결속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말복에 반드시 복잡하고 고급스러운 음식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가장 단순한 밥 한 그릇이 금전운을 정리하고 복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흰쌀밥입니다. 흰쌀밥은 풍수적으로 백의 기운, 즉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복잡하게 섞이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정제된 곡식. 그 흰밥 한 그릇을 조용히 먹는 행위는 말복의 과열된 흐름을 정돈하고 기운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빈 그릇을 만드는 실천이 됩니다. 말복 하루는 이런 흰쌀밥 한 그릇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이 중심만은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복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마다 가장 많이 먹는 것보다 가장 제대로 먹는 한 끼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보양식 대신 흰밥 위에 단순한 나물 한두 가지 정도만 곁들여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며 재물운이 들어올 공간을 남겨두는 식사법. 이건 역시 금전운을 부르는 말복 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복에는 식사 후 과일 선택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원한 과일이 아니라 속이 맑고 수분이 충만한 과일이 재물운을 안정시킵니다. 배는 수기의 기운을 불러 몸과 마음의 열기를 내려주며 복숭아는 잡된 기운을 몰아내고 인연운을 돕는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자두는 둥근 형태가 재물의 순환을 의미하며 새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이때 과일은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정갈하게 먹는 것이 복을 붙잡는 비결인데요. 말복에 먹는 음식은 단순히 한 끼의 보양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기운을 어떻게 정리하고 재물운을 어떻게 머물게 할지의 문제이지요. 정갈한 재료, 새로 준비한 음식, 기운을 모으는 식단이 곧 복을 붙잡는 밥상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말복날 음식을 대충 차리지 않았습니다.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하며 이 복이 올 한해 머물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그 마음과 정성이 그대로 기운이 되어 금전운으로 이어졌습니다. 말복은 여름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금전운을 단단히 붙잡는 날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복을 흩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마다 말과 태도를 조심하며 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말복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돈이 안 모여요. 올해는 이미 틀렸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푸념처럼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입으로 내뱉은 기운이 현실을 만든다고 봅니다. 이런 부정적인 선언은 재물운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반기 금전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습관은 감정적 소비와 충동적인 지출입니다. 말복은 여름의 불기운과 함께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시기라 작은 유혹에도 돈을 쉽게 써버리기 쉽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큰 돈이 지출되는 쇼핑, 보여주기식 소비, 혹은 순간적인 보상 심리로 지출을 하면 그날 모은 금전운이 한순간에 흘러나갈 수 있지요.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구멍이라고 부릅니다. 말복 하루만큼은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금전운이 안으로 모이고 그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씨앗이 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늘 말씀하셨지요. 복은 고요한 마음에 머무른다. 그리고 말복은 여름의 마지막 복날이자 한 해 금전운을 정리하여 안착시키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말복에는 무언가를 더하려 하기보다 정리하고 운을 머물게 하는 실천이 중요한데요. 현관은 외부의 복과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말복 아침에는 현관을 물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신발을 문 쪽으로 정돈하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재물운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주방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만큼 기름때가 낀 조리대나 싱크대, 묵은 음식 냄새는 금전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날 현관과 부엌을 동시에 정리하면 들어오는 복과 머무는 복이 연결되어 흐름이 완성됩니다. 말복에는 깨끗한 유리그릇에 물을 담아 동쪽 창가나 출입문 근처 바닥에 놓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물은 풍수에서 수기운을 통해 금전운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매개입니다. 이 물그릇은 여름에 과열된 불기운을 내려주고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정제해주지요. 또한 작은 검은색 돌 한 개를 찬물에 씻어 현관 구석이나 지갑 아래에 하루 동안 두세요. 돌은 땅의 기운을, 검은색은 흡수와 안정의 기운을 가집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감정적 소비와 충동적인 지출을 흡수하고 금전운의 문을 지켜주는 상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복에는 반드시 지갑을 정리해야 합니다. 묵은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카드, 오래된 메모는 모두 금전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지갑을 비우고 깨끗이 닦은 후 가장 앞칸에 깨끗한 메모지에 쓴 감사의 글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복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장이 금전운을 안정시키는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감사와 정리된 흐름 속에서만 머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말복에는 집안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금전수, 고무나무, 작은 화분 하나 같은 식물이 있다면 거실 동남쪽이나 현관 근처에 두어보세요. 풍수에서 식물은 살아있는 땅의 기운을 불러와
재물운을 붙잡아 줍니다. 특히 말복에는 너무 화려한 장식품보다 작지만 생기가 있는 식물이 금전운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복 하루를 풍수의 흐름에 맞춰 정리하고 실천해 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었어요. 하루만 이렇게 실천했는데도 재물이 머무는 느낌이 났습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금전운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절기마다 특별한 음식을 먹고 피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와 실천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세요. 복은 흐름을 타고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더 크게 들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복과 금전운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하반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